오늘은 실제 전자제품을 수리할 때 정말 가성비 좋고 유용한 GD109라는 스마트 디지털 만능 테스터기의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현재 알리에서 14불, 약 17,000원의 무료 배송으로 구매가 가능하여 크게 비싸지 않은 편이죠. 모양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테스터기에 비해 작고 펜 타입으로 보관과 휴대가 간편할 듯이고요. 먼저 테스터기 아랫부분에 리드봉을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순놈 단자를 끝까지 밀어 끼워 주시고, 건전지는 뒷면 뚜껑을 열고 트리플 A 건전지 2개를 넣으면 됩니다. 전면을 보면 LCD 액정 화면과 펑션 키, 홀드 랜턴 키, 전원 버튼과 비접촉 전압 센서와 레벨 메타가 보입니다. 기능으로는 NCV, 오토, 헤르츠, 캐패시터, 다이오드, 라이브, P 모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17,000원짜리 테스터기에는 어떤 특별한 기능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전원을 켜면 NCV라는 모드가 뜨는데요. 이건 전기 케이블에 가까이 되면 비접촉으로 자기장을 측정하여 전압이 흐르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으로 지금 작업하려는 전선에 전기가 들어오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 전자제품 수리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건 TV에 사용하는 파워보드인데, 전원을 넣고 앞쪽에 도출되어 있는 센서를 가까이 대보면 이렇게 구역과 부품별로 고압, 저압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 있죠. 반면 휴즈가 끊어진 경우 똑같이 전원을 넣고 테스트를 해보면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보드는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전압만이 흐르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IC 일부가 죽은 것 같네요. 기존 테스터기로도 간단하게 부품 몇 군데만 찍어보면 알 수 있긴 하지만 전기, 전자에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분께는 꽤 유용한 기능일 것 같죠. 그리고 이건 캐패시터, 일명 콘덴서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캐패시터는 이런 원통 모양과 노트북 파워보드에 쓰는 SMD 타입이 다양한데요. 전해 콘덴서가 수명을 다한 것들은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육안상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용량 감소나 쇼트에 의한 불량이 발생하면 보드로부터 부품을 분리해서 용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캐패시터 옆불에 써있는 볼트와 용량을 확인하신 후 테스터기로 재봤을 때 10% 이상 빠진 거라면 불량으로 판단하시고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죠. 지금 보이시나요? 현재 이 캐패시터의 용량이 470 마이크로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63 마이크로밖에 체크가 안 되고 있죠. 이 파워보드에는 관련 캐패시터 몇 개만 교체해주면 수리가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엔 다이오드 모드. 다이오드 모드는 IC 종류에서 전압이 넘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를 가지고 불량, 정상을 판단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IC 기능에 따라 정상 범위의 다이오드 값이 나와줘야 하죠. 예를 들어 쇼트키 다이오드에서는 0.2V에서 0.4V, 일반 다이오드와 FET는 0.5V 수준이 나와야 정상으로 동작하는데, 오늘은 테스터기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라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찾은 부품에 쇼트가 났다든지 단선 혹은 특성 불량이 발생하면 다이오드 값을 가지고 육안상 식별이 불가능한 불량 부품을 찾곤 하는데, 디지털 테스터기의 기능 중 불량 부품을 찾을 때 아주 유용한 기능으로 보통 저가형 디지털 테스터기에는 이 기능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테스터기 GD109의 가장 핵심적인 오토 모드. 우리가 주로 디지털 테스터기에서 사용하게 될 오토 모드에서는 AC 전압, DC 전압, 저항값, 합선을 별도의 설정 없이 한 번에 체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기존의 테스터기에서는 측정하려는 대상의 종류와 전압 범위, AC, DC 등을 일일이 설정해줘야 했다면, 이건 아무데나 갖다 대도 알아서 뭘 체크하려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측정값을 알려주니 정말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일만 하죠. 지금 19V 아답터의 전압을 체크해보면 DC 19.4V가 나오고,
콘센트에 꼽아주니 AC 229V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항값을 재보면 역시 알아서 저항의 오음값을 보여주죠. 만약 부품에 합선이 발생하면 이렇게 비포음과 함께 쇼트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니 과연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일만 하죠. 그리고 헤르츠 모드에서는 말 그대로 진동수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요즘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전자제품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60Hz가 사용되게끔 되어 있는데 가끔 50Hz로 설계된 제품도 수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나 선풍기, 드라이기 같은 팬이 동작하는 제품에서 치명적인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만약 지금 수리하는 전자제품의 고장 원인이 헤리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차피 얼마 못 가서 똑같이 재불이 날 수 있거든요. P모드는 Non-Contact Phase Sequence, 즉 비접촉 의상 배열 측정이 가능한 모드인데요. 전압이 흐르는 방향을 R과 L로 알려주는데 아마 이건 전기 쪽에서 필요한 기능이고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 단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리드봉 자체가 약간 뻣뻣합니다. 좀 부드러운 선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작업할 때 본체가 움직이지 않을 텐데 이 스마트 테스터기 자체가 가벼운 반면 선이 좀 빡빡하니 좀 아쉽죠. 둘째로 본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할 때 측정값을 보여주기까지 약간 시간이 지체되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 일반적인 디지털 테스터기에 비해 약 0.5초 정도 더 걸리는 느낌인데요. 원래 디지털이 아날로그에 비해 속도가 느린 것은 항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도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셋째로 이 제품의 내구성 문제입니다. 만약 부품을 체크하다가 실수로 고압의 전기를 먹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지금 내구성 테스트를 할 수도 없고 이 제품의 내구성 문제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을 써보니 기존의 디지털 테스터기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한 몇 가지 유익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매우 기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국내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스마트 디지털 테스터기를 이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 알리에 물건을 여러 개 소개하고 있고 몇 달 전의 금액에 비해 20-30% 올라가는 일이 쉽게 목격이 되고 있어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현재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라 지금 바로 하나 장만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